인사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경기권역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과 세상 사회적 경제본부 사회적 기업팀 정민구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금일 진행될 교육은 이제 2023년 제2차 경기도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 이제 재정 지원 사업에 관련한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SBI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중간중간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네, 저희 사회적 기업팀 분들 이제 직원분들께서 이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교육 방식은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사업 끝나고 네, 쉬는 시간 가지고 사업 개발비 끝나고 쉬는 시간 가지고 SBI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사업부터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 대상이 이제 공고일 현재 이제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이제 유급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한 기업 으로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이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급 근로자는 이제 2023년 4월 말일 기준으로 이제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셔야 되시고, 네, 여기서 이제 유급 근로자라고 함은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담당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용보험 가입된 자를 일단 유급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이제 대표님이랑 대표님 배우자분 그리고 직계 좀비속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은 이제 제외된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4월 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현재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신청은 가능하시고 일단은 근데 대신에 이제 정성적인 평가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으시니까 심사에서 이제 현장 실사까지는 이제 반드시 추가 고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원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인력은 기업당 이제 한 1인 이상에서 이제 50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지원 인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근로자 뭐 300명 정도라고 하면 보통 많아야 한 10명 정도가 대략적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뭐 유급 근로자 뭐 3명 필요한데 뭐 6명 정도 신청하고 네, 본다는 기업들이 왕왕 있는데 일단 뭐 그 이유는 뭐 반 정도 깎인다는 루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절대 뭐 사실이 아닌 상황이 있고 일단은 소신 있게 그리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 공간이 이제 마련되지 않았는데 뭐 신청 인원을 이제 근로할 근무 환경도 갖춰지지 않고 좀 과도하게 신청하셨다거나 뭐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거나 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평가 심사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소신 있게 좀 필요한 정말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원을 이제 50인 이하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인원에 대해서 좀 업무 분장이 확실하고 이제 이 인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는지 뭐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신규 거래처 증대로 인한 뭐 생산 라인 구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필요성 뭐 계속 고용 가능 여부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신청하고 보자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일단은 신청 인원이 우리 기업에 어떤 기여를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인원수를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1년이고요. 네. 최대 지원 기간은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 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이제 5년 이내 최대 3년
이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은 이제 지정 기간이 원래 3년까지이고 인증은 이제 인증받게 되더라도 이제 당장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을 안 하시고 뭐 3년 뒤에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신청한 지원 사업 이제 지원 개시일로부터 이제 5년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18년도 인증 기업이 이번 2023년도에 처음 신청이라고 하시면 이제 2028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런 사항은 뭐 당연히 인증받았다고 해서 뭐 바로 무조건 재정 지원 사업에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뭐 지, 지원 기간 관련해서 이제 질문 사항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다른 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뭐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 나머지 지원 사업과 함께 이제 요 최대 지원 기간이 이제 계산되는 건지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니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원 사업별로 똑같이 이렇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지급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근로자가 50%, 취약계층 근로자가 70%,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근로자 40%, 이제 취약계층 근로자 7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이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괄호 안의 사항은 이제 계속 고용이라고 해서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만 24개월이 지나고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는 네,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요 지원 사업의 취지가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제 기업이 자체 고용이 이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거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고용 제도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요건이 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 지원 비율은 90%로 한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뭐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그리고 재참여 신청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신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대상은 뭐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참여 제외 대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부정수급 적발 기업 그리고 뭐 위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유급 근로자, 네, 고용보험 가입된 유급 근로자 중에서 이제 자체 고용 근로자를 이제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이제 제외가 되고 이제 이어서 또 중요한 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네, 이 이제 참여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적만 인정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부터 네, 올해 5월까지의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참여 근로자 중 이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이제 30%에 미달하는 기업 또한 이제 참여 제외 대상인데요. 네, 요거는 일단은 현재 고용 비율이 아니라 고용 계획 비율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네, 우리 기업이 30%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네. 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이제 참여 근로자라고 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기업이 일단은 뭐 5명을 신청한다고 하면 이제 2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만약에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용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취약계층 이제 고용 계획 비율이 이제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참여 근로자가 5명 신청하신다고 하시면 3명 이상이 네, 취약계층 근로자로 고용 계획을 신청서 상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이제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이제 근로자 고용 조정
감원 또는 고용 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요것도 이제 참여 제외가 되겠는데, 네, 요거는 이제 공고문 하단에 뭐 관련 고용조정 코드 관련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이제 당연히 지원이 안 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참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 중 이제 그 최대 지원 기간 종료 후에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창출한 일자리를 좀 유지하고 있고 이제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 수준이 우수나 이제 탁월이 확인된 기업은 이제 재참여로 좀 확인 그 참여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바우처 사업이나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사업 좀 이제 수행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을 텐데 딱 요것만 수행하는 기업들은 또 참여가 제외되시는데 이제 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우처가 아닌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함께 영위하시거나 이제 유료 사업 다른 것도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사업에 한해서 이제 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거나 일시적 또는 이제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도 이제 좀 제외가 되겠고,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어서 재심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신규랑 재심사의 차이는 일단은 기존의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이력이 없으시다 하시면 신규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기존의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고 있고 참여 근로자가 있다 하시면 재심사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참여 기업 중에서 이제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이제 재심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심사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네, 이제 재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원 약정서상 이제 배정된 지원 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그 두 명이 약정 체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최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최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경영공시 참여 시 이제 5점의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요 관련한 사항은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고 네, 아직 자율경영공시 그 접수 기간이 그 작성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제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신규에서 이제 신규랑 똑같이 이제 참여 제외 대상, 그리고 임금체불, 그리고 신규랑 좀 달라지는 점이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네, 이 해당이 되겠고, 일단은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보고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네, 죄송해요.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심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심사 같은 경우 이제 탈락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기업은 이제 신규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재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참여 대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요거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네. 요 밑에 정리된 내용이 이제 일자리 유지 여부는 이제 재정 지원 당시 이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가치 지표는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우수나 탁월에 해당되는 기업이 네, 재참여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방식은 이제 인증사회적 기업 1, 3년 차 지원 방식과 동일하고요. 네, 이어서 이제 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는 일단은 통합정보 시스템 상에 PDF로 이제 변환하셔가지고 이제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신청서, 뭐 계획서 이렇게 등등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대괄호 되어 있는 네, 그 서류들은 일단은 서식이 다 공고문 하단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 신청서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조금 음영 처리를 해 두었는데요. 일단은 사업 계획서, 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니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을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 네, 그 다음 중요한 서류가 네, 사회적 경제기업 이제 교육 이수 확인증이라고 해서 똑같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러닝이라는 배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필수 과정 2.5시간을 이제 접수 마감일 전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세요. 네,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대해서 유효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교육이 아니라면 이제 뭐 진흥원이나 이제 뭐 번역별 지원기관에서 이제 주최한 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네, 요거는 5시간 이상 교육 과정으로 이제 인정이 되니까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보완 사항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 마감일 전까지 네, 대표님께서 이수하셔가지고 이수증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이 붙기 때문에 재심사만 해당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원클릭 구비 서류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상에 들어가시면 구비 서류 하단에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한 서류들도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사 및 이제 현장 실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그 지자체 주무관님들께서 이제 신청기업 자격이 있으신지 이제 확인이랑 조회를 하시고 저희 경기권역 사회 네, 지원기관과 함께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심사 관련해서는 이제 지자체 주무관님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전달 받으시면 추후에 이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 실사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랑 이제 추후에 지자체 주무관님과 조율하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이제 대면 심사로 이루어지고요. 네, 대표님께서 참석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만약에 대표님께서 참석이 어렵다고 하시면 위임장 제출하셔서 네, 담당자님이 이제 참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선정 방법은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그 점수를 책정하셔서 네, 60점이 넘으면 이제 선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 뭐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주무관님께서 이제 요건 검토랑 서류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 심사 그리고 약정 체결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네, 7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네, 신청 기간은 이제 5월 15일까지, 5월 15일 월요일 18시까지
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준수하셔가지고 시스템상의 신청서 제출까지 네, 반드시 눌러주세요. 네, 임시 저장 누르시면 네, 접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5월 15일 월요일에는 좀 서버가 가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날이나 뭐 전주 금요일에 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꼭 제출까지 꼭 눌러주세요. 네. 요 관련한 서류들은 이제 또 보완 기간이 주어지는데 접수가 끝나게 되면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네, 지자체 주무관님 통해서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지자체 주무관님들께서 이제 보완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완일까지 이제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가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접수 방법은 다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 관련한 기타 사항과 문의처, 네, 지원기관 전화번호는 네,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취약계층의 범위인데요. 요거는 이제 네, 참여 근로자 이제 고용 관련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취약계층 범위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그 사회적 기업팀 내선 번호 1번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서비스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네,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제한 범위에 이제 고용조정 코드 이제 23번 코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네, 이제 고용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심사 항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SBI 사회적 가치 지표 3번이랑 이제 6번 뭐 사항이 이제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고 이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이제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좀 점수가 차등으로 이제 배점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고용 성과 네, 동종업종 대비해서 유급 근로자 수가 이제 얼마 정도의 분포에 있는지 그리고 매출은 좀 얼마 정도의 분포에 있는지, 네. 그리고 뭐 사업의 우수성, 뭐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뭐 혁신적인 노력도가 있는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네,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이나 뭐 사업의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이제 심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 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익 창출 가능성이나 뭐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는 점,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심사도 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경영 공시 가점 부여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비 서류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는 네,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뭐 관련한 조직 형태, 뭐 인지적 유형, 근로자가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는 이제 가장 최근에 받은 뭐 지원 사업이 있으시면 그거 관련한 지원 기간과 이제 지원 연차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신청 내용 에 있어서 이제 전체 신청 인원 작성해 주시고 취약계층 고용 계획 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고용 의무가 없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30%, 뭐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50% 고용 계획 인원 반드시 준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서 뭐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거 기업 쪽 그 정보이기도 하고 바로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이 끝나면 이제 폐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좀 공유는 드릴 수 없는 점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재심사 신청서, 네, 재참여 신청서 맞게 작성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서류 중 하나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먼저 요거는 뭐 간략한 개요는 작성 가능하실 것 같고, 네. 사업 내용은 이제 우리 기업이 주 운영하고 있으신 주 사업,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네, 사업 장소는 네, 뭐 그대로 우리 기업 소재지, 소재지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뭐 사회 서비스 제공 계획은 이제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 뭐 취약계층 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실 건지, 뭐 그거 관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네, 요거 관련해서 뭐 질문이 들어오실 수 있으신데, 뭐 계획을 작성해서 요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네, 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지키지 못해도 괜찮고, 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참여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네, 그 교육 영상 관련해서는 저가 내일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네,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참여 근로자 수행 업무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력이 이제 뭐 사무행정이나 뭐 영업이다 하시면, 뭐 대표자가 지금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거나, 뭐 영업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뭐 현재 고정거래처 뭐 100개 대상으로 영업 진행 중인데, 우리가 뭐 신규 거래처 늘리기 위해서 이제 뭐 영업 인력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목표 매출이나 이제 성과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근로자 수행 업무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네, 참여 근로자 조건은 뭐 주 근무 시간 어떻게 되는지, 뭐 근로기간 정함 있는지 아니면 없음을 체결하실 예정인지, 네, 그에 따른 근로자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사항인데요. 목표 매출액이랑 이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심사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우리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파악이 가능하니까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목표 매출액하고 이제 산출 근거를 이제 대조했을 때 당연히 금액이 같아야겠죠.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하셔서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속적인 수입 확보 방안,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이 등등은 네, 크게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네. 뭐 이제 목표 매출을 작성할 때 있어서 그 작년 기준으로 매출 작성함과 동시에 이제 참여 근로자 투입을 통해서 이제 생산 라인 구축 또는 이제 영업 활동 증대를 통해서 이제 얼마 정도 매출 신장하시겠다 이제 고려해서 산출 근거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을 이제 적는 이유는 이제 참여 근로자가 이제 지원 사업 이후에도 이제 계속 고용이 가능하겠구나를 이제 판단함으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좀 내실이 단단하고 이제 좀 뚜렷한 매출처가 있으며 좀 오래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뭐 재정 지원,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자용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작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제출 안 하셔도 되시고, 이제 참여 근로자가 확정되시면 네, 관련해서 네, 지자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거는 꼭 작성을 해 주시고, 뭐 요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급하게 하시다가 조금 네, 질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 체크하시는 기업들이 왕왕 있으신데, 반드시 이제 질문사항 잘 확인하셔가지고 예, 아니요,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네, 요거 제공 및 이제 사회공헌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네, 반드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이제 연계기관 통해서 받아주실 때는 요 하단에 직인까지 꼭 받아주셔서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뭐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그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그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부금 영수증으로 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자리 제공형이나 뭐 기타 창의력, 네,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서류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급 근로자 명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시스템상에도 유급 근로자 명부 탭이 있어요. 네,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사업개발비도 동일하게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똑같이 이제 경기도 내 소재하고 유급 근로자를 이제 한 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네, 이제 2023년도 4월 말 기준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일자리 창출 사업과 좀 다른 기업은 이제 참여 대상이 좀 더 범위가 넓다는 점인데요. 일단 똑같이 사회적 기업과 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시고 예, 이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이 이제 참여가 가능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도 뭐 일자리 창출 사업과 똑같은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그리고 당해 연도에 이제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이제 사업비나 사업 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에 한 이 기업은 이제 참여가 제외된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가로에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요거 사업개발비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인증사회적 기업은 이제 보조금 기준 이제 1억 원 이내, 뭐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이내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이제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최대 지원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연간 지원 한도 금액 5천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의기업은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뭐 공동상표랑 이제 브랜드 개발이라는 이제 뭐 항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3억 원 미만 한도에서 이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뭐 공동상표나 브랜드형 뭐 사업 참여 기업 이제 세 개 기업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네. 그래서 모두 최대 지원 기간, 최대 지원 금액 내 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당 지원 금액은 이제 지원 총액을 이제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돼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동상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이제 공동상표나 브랜드 개발 통해서 이제 판로 지원, 기술 개발,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제 본 지원이 목적이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제 하나의 운용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성해서 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차 재정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지원 기간이 되게 짧아요. 8월부터 12월 안에 좀 그 사업 개발비를 좀 소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요 점은 잘 고려하셔서 이제 그 지원 금액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최대 지원 기간은 아까 위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보조금이 나감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우리 기업의 신청 기업에서 좀 부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회차는 10% 이상, 2회차는 20% 이상, 3회차 이상부터는 이제 30% 이상, 네, 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은 회차별 이제 건별로 이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인증사회적 기업이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이제 1회차 받으셨다 하시면 2회차는 20%, 3회차 이상부터는 계속 30%에 해당이 되고요. 중간에 뭐 미참여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 다음 회차에 계산돼서 뭐 2020년에 2020년 상반기에 이제 1회차, 2021년도에 상반기에 이제 받으실 때는 2회차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이제 1억 원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8천만 원, 이제 그 자부담은 이제 2회차에 2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셔가지고 이제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 때 이제 뭐 3회차를 받았다고 하시면 이것이 이제 인증 때도 누적이 되어서 인증 사회적 기업 때 신청한 사업 개발비는 이제 4회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누적 횟수를 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비에서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된 기업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우리 기업이 이제 신청 회차가 몇 번째이고 이제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좀 꼭 확인하셔서 네,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항목인 사업개발비 신청 분야랑 이제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급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신청이 불가하세요. 네, 그리고 그 수익 모델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 네. 뭐 즉 우리 기업 운영 사업과 관련 없는 뭐 시스템 구축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던가 네, 그런 게 해당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본재 구입 비용. 네, 뭔가 유형의 시설이나 장비 성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자본재 관련해서 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 뭐 간판 많이들 이제 뭐 필요하실 수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심사에서 이제 자본재로 좀 판단하시는 네,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설치하면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이제 뭐 금형 같은 경우도 자본재로 많이 판단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 별표를 보시면 이제 자본재 리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자본재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이제 사업 수행 기간에 한해서 이제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리스 비용을 신청했으나 이제 견적서상 리스가 이제 종료되면 이제 자본재가 되는 이제 견적서를 받아오시면 이제 그러한 성격은 이제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뭐 또 질문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리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얼마 금액을 이제 언제 기간 동안 이제 리스하겠다 명시되어 있고 뭐 네. 뭐 요런 거 신청 이유는 뭐 트럭 구입 비용은 뭐 현재 마련할 수 없으나 이제 뭐 제품 직접 배송하는 이제 건수가 많아져서 뭐 신청하셨다. 뭐 이렇게 뭐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요 자본재에서 좀 핵심은 이제 유형의 네,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즉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안 되나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이제 지원은 가능한 거.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액제 프로그램도 이제 관리 운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네, 요거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바로 말씀드리면 뭐 사무용품이나 사무실 임차료, 뭐 관리 운영비, 네, 이런 거도 이제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이 되고
뭐 적액제 프로그램, 뭐 포스터 디자인 프로그램, 뭐 월드 구독료 이런 것도 조금 신청이 어렵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단의 별표를 보시면 뭐 판로 개척 위한 온 오프라인 입점 비용이나 뭐 쇼핑몰 백화점 입점 비용 네, 요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지원이 가능한데 뭐 기획전이나 뭐 전시회 공간, 뭐 코엑스 입점 비용 이런 게 좀 될 수 있겠죠. 네, 대신에 이제 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요 점은 좀 잘 세부적으로 계획서에 작성하셔서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인건비 성격인 인사노무 회계, 경영 컨설팅 비용도 이제 조금 신청이 어렵고요. 그리고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네. 그리 대신에 이제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이제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 20% 한도 내에서 좀 인정되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제품 재료비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료 원액을 만드는 재료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이 안 되시고 이제 만약에 새로운 좀 음료를 개발하신다고 하시면 뭐 시제품 개발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죠. 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총 사업비에서 20% 한도로 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러한 뭐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네, 뭐 인증 기간이 만약에 단일 기간일 경우에는 이제 뭐 비교 견적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이제 현장 실사 때 이제 단일 기간인 근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회계감사나 수송 대리 그리고 뭐 보험료, 뭐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 훈련비는 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 또 이 밖에도 뭐 공연 제작 지원은 좀 가능하겠지만 뭐 배우 인건비나 작가료를 이제 전부 일정 인정받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지원 불가 항목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좀 운영비 이런 것도 좀 신청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국비 지원 관련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이제 과정이 좀 개설되어 있으면 이제 신청이 불가하고 이제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에게는 지급이 불가하고 업체를 통해서 받는 것만 이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제품을 만들고 뭐 교부제를 이제 뭐 다른 좀 전문가 통해서 이제 좀 검수를 받는다고 하시면 이런 거는 이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니까 뭐 그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뭐 제품 개발 자문료 이제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심사 때 논의 필요 사항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좀 신청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브랜드 로고, 뭐 BI, CI, 그리고 기술 개발 R&D, 뭐 홍보 마케팅, 네, 그리고 서비스 판매 관련 뭐 시장 수요 조사, 네, 뭐 시장 수요 조사라고 하면 뭐 신제품 개발 이후 피드백 이런 게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시제품 제작비, 그리고 예술 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네, 이런 것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뭐 제품 성능이나 품질 개선 비용도 이제 사업 개발인 측면이니까 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네, 뭐 고객 관리 소요 비용, 또 많이 신청하시는 게 특허나 출원 인증 취득비 많이 신청해 주시니까 네,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신규 사업 진출하시거나 뭐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하는 개발 비용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좀 웹사이트 개발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신청하시려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그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이제 포함해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뭐 반드시 웹 접근성을 포함해서 이제 견적서를 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고령자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이용하실 때 이제 제공하는 정보를 이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것도 반드시 포함해서 홈페이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제 기능까지 좀 포함해서 네, 꼭 신청을 해 주시고요.
네, 뭐 신청 항목의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는 여기 교육 훈련 과정 이제 미개설되어서 이제 고용보험법상 이제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네, 실사랑 그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뭐 같은 이제 루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똑같이 대면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만약에 받고 계셨다. 그래서 뭐 2회차나 3회차 신청하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뭐 지원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뭐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결과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하게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접수 기간도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하고 꼭 신청서 제출을 그 5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꼭 완료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반드시 5월 15일은 서버가 과부하될 수 있으니까 5월 14일 뭐 주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전주 금요일에 꼭 제출을 완료해 주시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똑같이 뭐 보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시나 군 이제 그 주무관님께서 이제 보완 요청을 해 주시면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는 이제 똑같이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다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 제출 서류는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상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셔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대괄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공고문이랑 이제 서식 파일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신청서는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마을기업이다, 자율기업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립 인가증이나 지정서, 인정서 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법인 등기부 등본 요거는 뭐 두 가지가 발급이 가능하신데 현재 유효사항 말고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네,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하게 이제 네, 계획서가 가장 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5번 항목에 이제 예산 운용 계획서 네, 어떤 항목을 신청하실 거고 이제 보조금이랑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련한 서류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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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그 사업비 예산 산출 근거 증빙 자료 요거는 이제 견적서랑 이제 비교 견적서를 뜻하는 건데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서류예요. 왜냐하면 이 비교 견적서나 견적서를 제출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셔서 탈락되는 조금 기업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정지원 사업 좀 참여하시는 기업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비교 견적서랑 견적서 네, 꼭 첨부하셔서 네, 꼭 심사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어서 그 이제 2회차 사업개발비 신청해 주시는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보조금 최종 실적 보고서 우리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아, 요거는 8번 사항이네요. 네, 8번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이제 사업성과 발생을 하시면 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서 네,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회차부터 좀 해당이 되는 네, 사항이 있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하게 이제 재정 지원 사업 필수 과정 이러닝 2.5시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진흥원이나 뭐 지원 기관 통해서 뭐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대표님이 1년 이내에 예,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들어주신 거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진흥원 측정서나 경영 컨설팅 결과 확인서가 있으신 기업은 네, 뭐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뭐 일자리랑 똑같이 뭐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구비 서류 첨부 탭에 이제 원클릭 구비 서류라고 해서 이제 하단에 이제 시스템상 동의를 하시면 요 관련 서류들이 이제 제출이 되시니까 이것도 반드시 네,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뭐 기타 사항이랑 문의서 관련한 연락망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기업 이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신청 항목을 이제 전반적으로 작성해 보시고 이제 반드시 이제 신청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그걸 보고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릴게요. 네, 요게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서이고요. 네, 신청기업 뭐 개요는 뭐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네, 전체 유급 근로자 수는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네, 과거 지원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 그 관련 사항을 이제 금액 얼마였는지, 네, 사업 성과는 어땠는지, 그거 작성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지원 사업 신청해 주시는 금액, 뭐 사업 명의랑 이제 총 예산, 보조금은 얼마인지, 자부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간은 8월부터 12월, 올해 8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사용 용도는 우리 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체크하셔서 이제 금액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전에 뭐 재정 지원 사업 참여하신 거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동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네, 네, 사업개발비 관련한 신청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어, 기업이 이제 어떤 항목을 좀 신청하시고 그 관련한 그 신청 금액은 얼마인지 좀 작성해 주시고 네, 목표 매출액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네,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그에 따른 근거도 또 명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필요성, 네. 그리고 추진 내용, 그리고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이 좀 어떻게 되는지, 뭐 그에 따른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전반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 신청 기업의 좀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거를, 네, 뭐 수치로 명시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굳이 요거 한 장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뭐 별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사업개발비 신청하신 게 항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항목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실 건지, 그에 따른 좀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세 개 카테고리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이제 빵 제조 기업인데 뭐 신제품 빵을 이제 사업 개발비로 신청하신다고 하시면 뭐 기존에 뭐 몇 종의 빵 제조 중인데 뭐 새로운 뭐 제 원재료를 투입해서 뭐 빵을 개발해서 이제 매출을 좀 증대하시겠다가 좀 신제품 개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신청하실 예정이시면 뭐 공공거래처 대상으로 이제 뭐 매출처 증대를 하시겠다. 뭐 거래처 확보하시겠다. 네, 그런 사항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진 내용 관련해서는 뭐 홍보나 뭐 시장 수요, 뭐 특허 관련한 사항 등 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신규로 신청해 주신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어, 기업 내실을 다지는데 좀 중점을 두시다 보니까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뭐 홍보 마케팅, 뭐 BI, CI 네, 이런 거를 좀 신청 많이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어서 또 중요한 서류인 또 예산 운용 계획서를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이제 그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견적서 금액이랑 예산 운용 계획서 이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제 보조금 자부담 우리 신청 회차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뭐 그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 네, 작성해 주시고 뭐 위쪽에 이제 총 합계 보조금 얼마인지 자부담 총 얼마인지 그리고 1차 교부, 2차 교부 뭐 각각 50%로 나눠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금 최종 실적 보고서는 이제 해당되는 기업에 한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재정 지원 이제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도 이제 각각 물음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이제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이 보시는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를 이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사회적 활용 노력도 이제 혁신 노력도를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사회적 활용 노력도, 혁신 노력도에 덧붙여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 수준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이 사회적 가치 지표 각 지표별 증빙 자료를 이제 각 지표마다 이제 붙여 주셔야 되는데, 네, 뭐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 혁신 노력도 나오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쭉쭉쭉쭉 붙여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표인 이제 그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에 관한 내용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이제 쭉쭉 파일로 이제 한 파일로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꼭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이제 뭐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랑 이제 혁신 노력도만 이제 21년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와 관련한 사항은 이제 그 관련한 파트 말씀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표별대로 묶어서 합본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지를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파일 붙이기 형식으로 반드시 좀 그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뭐 지표별대로 이제 증빙 자료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일자리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하시면서 이제 구비 서류 제출하실 텐데 거기에도 또 이제 중복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쪽에 업로드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중복해서 이쪽에서 그 각 지표에도 반드시 꼭 붙임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관련한 서류들은 이제 공고 마감일이랑 서류 보완 기간 내 제출 자료만 인정되는 점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도 증빙 자료, 두 번째도 증빙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네. 반드시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첫 장인데요. 여기서는 주 업종이 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동종 업종 대비해서 좀 이제 그 우리 기업이 어느 위치에 좀 분포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네,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업종 분류 코드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요거를 잘 모르시겠다 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홈택스 발급 방법도 저희가 그 사람과 세상 홈페이지
그 소통 공간 자료실에 마련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소통 공간 자료실에 딱 들어가시면 그 하단에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업종 코드라고 검색해 주시면 거기에 그 안내되어 있는 카드 뉴스 따라서 이제 조회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지정 번호, 유형, 뭐 주소, 기업 연역 관련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우리 기업이 운영하시고 계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이제 기재를 해 주시고, 뭐 매출 관련한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 다 받으셨을 텐데, 이제 20년부터 22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이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고용 현황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된 유급 근로자, 네, 각각 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 요령은 이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네, 추정 대상 연도는 이제 전년도 2022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요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요 작성 요령을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직 유형, 뭐 설립일 주 업종에 대해서 뭐 인증 번호 및 유형 그리고 주소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그러면 첫 번째 지표인 일단은 혁신 노력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지표는 10점이 배정되어 있는 지표이고 정성적으로 판단되는 비계량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2022년도 기준으로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 2년의 실적을 보기 때문에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이제 실적을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뭐 혁신에 있어서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좀 작성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과정의 혁신과 혁신의 결과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사회 문제 해결 노력 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우리 기업이 직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좀 해결 노력 그리고 활동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 뭐 그 관련한 증빙 자료로는 이제 뭐 보도 자료나 그래프 등 이제 생각하시는 뭐 사회 문제 뒷받침 자료나 뭐 그에 따른 활동 자료, 뭐 결과 보고서 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증빙 자료를 좀 잘 인지해 주시고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도 개선 노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의사소통 구조를 좀 네, 뭐 직급에 상관없이 좀 유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연 근무제, 뭐 시차 출퇴근, 뭐 기업 운영 제도 좀 개선 노력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뭐 그거에 따른 증빙 서류는 뭐 취업 규칙이나 뭐 노사 협의회 뭐 아니면 유연 근무제 등이 삽입된 뭐 이사회 회의록 뭐 게시판 게시 등 뭐 근로자 공유 사항 증빙 뭐 이런 게 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네, 뭐 이외의 서류라도 반드시 네,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중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9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 부침 파일을 첨부해 주실 때 반드시 1번 사회 문제 해결 노력 그리고 증빙 자료 그리고 만약에 뭐 3번 전문 인력 도입 이렇게 그 증빙 자료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 인력 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인력 지원서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뭐 전문 인력 약정 체결서 또는 뭐 참여 근로자 확인서, 뭐 프로필 이런 게 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뭐 네 번째로 이제 사내 제안 및 외부 의견, 뭐 바텀업 방식으로 뭐 사내 제안 통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이 있거나 뭐 아이디어 공모전 뭐 이런 걸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그로 관련한 뭐 증빙 자료인 뭐 직원 의견 반영한 뭐 이사회 회의록이나 뭐 근로자 대표 통해 뭐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뭐 그런 관련한 사항 아니면 뭐 공모전에 참여한 내용 뭐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제 경영 시스템 개선. 네. 인데요. 뭐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뭐 자문을 구하시거나 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등의 사항을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경영 컨설팅 결과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관련한 뭐 세금 계산서가 될 수도 있겠죠. 증빙 자료로.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 시장 및 기술 분석 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제품 개발 위해서 이제 뭐 기술 동향 분석을 한다거나 뭐 고객 수요 파악, 뭐 경쟁사 분석 내용, 네, 뭐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뭐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시제품 만족도 조사나 리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R&D, 뭐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뭐 기술 개발 수행 보고서 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환경 보호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우리 기업에서 그리고 뭐 재생원료 구입 비용이나 뭐 활동 보고서, 뭐 증빙 사진 이런 게 있으시면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뭐 사진을 제출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제 사진만 딸랑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좀 결과 보고서랑 같이 좀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사항 뭐 지금까지 8가지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리 신청 기업이 좀 동종 업종 대비해서 만약에 좀 생각하시는 차별성이나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요 틀에 좀 국한돼서 조금 작성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시고, 네, 좀 자유롭게 우리 기업이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의 결과적인 부분도 아까 뭐 위쪽에 가정의 혁신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사회 문제 노력에 대한 결과나 실적 보고서가 있거나 뭐 신상품을 도입해서 뭐 시제품 개발 사항 뭐 실적 보고서, 네, 이런 게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고, 고객 만족도 조사, 뭐 리뷰, 자원 절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기술이나 뭐 새로운 기계 도입 통해서 뭐 자원 절감한 사항이 있으면 뭐 생산량이 증대된 수치가 있다거나 뭐 그런 사항을 그 이제 진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술적 성과 뭐 관련해서는 뭐 특허증, 뭐 상표 등록증, 뭐 수상 실적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환경 보호 관련해서는 뭐 친환경 인증 마크, 뭐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뭐 시스템 도입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네, 그 관련한 사항을 혁신의 결과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의 서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항목별대로 이게 나눠서 붙인 파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증빙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네, 반드시 증빙 자료 꼭 신경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지표인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아, 네. 그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혁신 노력도 네.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사업 개발 및 지원 사업 참여하시는 기업들 모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제 배점이 15점이 부여된 이제 지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내부 운영의 사회 가치와 외부 운영의 사회 가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요거는 2022년 실적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되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항목별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운영의 사회 가치 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1번 사항이 1, 2번 둘 중에 하나 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제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비나 인증 사회적 기업 중에서 뭐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혼합형은 이제 1번 항목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없는 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뭐 기타 창의형 신형, 지역사회 공헌 나 다형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항목을,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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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1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번은 취약계층 고용이랑 임금 수준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적인 부분은 2022년 그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이제 유급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 인원이 몇 명인지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2022년 12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증빙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어서 임금적인 부분도 똑같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증빙 자료는 2022년 12월 급여 대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없는 기업에 한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뭐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뭐 미션 비전 등에 따라서 뭐 추진한 관련 활동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증빙 자료로는 뭐 미션 비전 뭐 선언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네. 그 활용 매뉴얼을 제가 메일상에 첨부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6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관련해서 예시가 좀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고용 의무가 없는 기업이지만 뭐 20% 이상 취약계층 고용을 우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뭐 장애인이나 뭐 비장애인이 좀 평등하게 일하는 일터를 좀 우리 기업은 사회적 가치로 좀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런 사항들을 좀 작성해 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거에 따른 활동 내역은 어떤지, 네, 그 관련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번 사항은 이제 근로자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노력도를 좀 보는 지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기적인 네. 증빙 자료로 취업 규칙 내 뭐 아이고. 네. 의무 건강 검진을 포함해서 이제 지역 직원 대상으로 이제 유상 진료를 지원한다거나 뭐 정기적인 보건 위생 안전 교육을 실시한 뭐 교육 이수증 뭐 사진이나 출석부 그리고 뭐 임직원 건강 예방이나 뭐 관리 프로그램 내역 이런 게 좀 증빙 자료로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고용의 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정책이랑 이제 근로 환경 개선 노력도를 좀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규칙 내 뭐 취약계층이나 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다거나 뭐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가 있다거나 뭐 에어컨 설치 등 시설 재투자가 있다거나 뭐 휴게 공간 마련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런 관련한 뭐 증빙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 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네, 뭐, 유연근무제 활용해서 뭐 관련한 뭐 보고서가 있다든지, 네, 그런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업 내에서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으시면 뭐 활동 지원 내역 이런 걸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네, 요 지표는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 운영의 사회 가치는 해당되지 않고 이제 설명드릴 외부 운영의 사회 가치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외부만 작성해 주셔도 되시고 사업 개발비 신청 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외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좀 시점이 배점되어 있는 이제 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랑 서비스, 뭐 이용자 기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두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뭐 항목별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시를 같이 보면 그 이제 제품 서비스를 이제 생산하는 단계에서 뭐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생산 시에 뭐 지역 농가랑 직접 수매 계약 통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한다거나, 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뭐 환경 오염을 좀 예방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제품 서비스 생산 파트에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뭐 판매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가 그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뭐 대표적으로 제품 서비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할인해서 좀 판매하는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판매수익 일정 비율을 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사항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자, 뭐 제품 서비스를 이제 이용자가 이용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이제 뭐 위안부 피해자나 뭐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인식 확산, 뭐 환경 보호, 뭐 그거 관련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뭐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는데, 뭐 제품 이제 생산이랑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증빙 자료로 뭐 제품이랑 서비스 소개서, 뭐 홍보 브로슈어, 뭐 PT 자료, 홈페이지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고, 뭐 이용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이용자 뭐 소비자분들이 뭐 후기나 블로그 뭐 이런 것도 많이 업로드 하시던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발굴한 뭐 결과 보고서 등 좀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 좀 파급 효과 등 이제 증빙 자료를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사항은 뭐 이외에도 뭐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 관련된 사항을 이제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만 작성해 주셔도 되시고, 사업 개발비 신청 기업은 내부 외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 자료는 반드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 수준, 그리고 증빙 자료,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그리고 증빙 자료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외부도 마찬가지로 제품 서비스 생산 단계 증빙 자료 쭉쭉, 판매 제품 서비스 판매 이제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 이제 작성해 주시면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지표인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인데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사업 개발 및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그리고 조직 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대상 연도가 2022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혁신 노력도와 더불어서 21년도 자료까지 좀 요구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1년도 이제 유급 근로자 총원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증가 유무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급 근로자라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된 자를 이제 유급 근로자로 한정을 하고, 요 관련한 증빙 서류는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 각각 12월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서류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 여기에 뭐 서식에는 또는 유급 근로자 명부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가 딱 이게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서류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구성원 성과급. 이제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좀 인센티브 성격의 이제 구성원 금전 지급 내역을 좀 의미하고요. 이제 성과급 지급 사항이 있으시면 네, 그 유무를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뭐 상여금이나 뭐 워크숍 비용, 명절 등의 이제 그 직접 지급의 내역은 좀 지양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관련한 증빙 자료는 뭐 2022년 12월 말 기준 이제 뭐 급여 대장이라든지 뭐 성과급 수령 확인서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교육훈련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뭐
교육훈련비라고 하면 이제 지역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을 좀 기재해 주시면 되시는데 뭐 요거 관련한 증빙 자료로는 뭐 교육 이수증 또는 뭐 이체 확인증 아니면 뭐 교육 및 스터디 뭐 참여 확인서 아니면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요 관련한 전반적인 그 제출 서류 시기 기준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고, 뭐 시설 투자비 뭐 관련해서는 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를 뜻하는데요. 뭐 증빙 자료로는 뭐 세금 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거래 내역 영수증, 뭐 에어컨 설치나 아니면 뭐 휴게 공간 마련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 관련한 뭐 지출 내역 첨부해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결과 보고서나 뭐 사진 같은 거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직 내부 활동을 위한 이제 수익의 활용인데요. 이제 지역사회 재투자 관련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이 이제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금전적인 투자나 뭐 후원, 기부한 금액을 좀 뜻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2022년도 내에 실적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부금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증빙자료로 뭐 기부금 지급 명세서 아니면 후원금 지급 확인서 아니면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이런 게 있으시면 네, 붙인 파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업이 만약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금액적으로 환산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한 사항도 뭐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결과 보고서가 증빙 자료로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랑 외부에 덧붙여서 이제 기타 비금전적인 조직의 역량 활용이라는 지표가 또 있는데 이제 뭐 주 사업 영역 외에 우리 조직에서 이제 조직의 인력이랑 좀 시간 등을 활용한 이제 비금전적인 자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이나 뭐 재능 기부 뭐 그런 사항이 있으신데 이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 그 관련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뭐 요거 관련한 사항은 뭐 봉사활동 확인서, 뭐, 뭐 결과 보고서 등이 좀 증빙 자료로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한 사항은 증빙 자료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표인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이제 5점이 배점된 그 지표인데요. 요거 관련한 사항은 이제 그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조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실적을 기입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인증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뭐 마을 기업, 뭐 자활 기업, 네, 협동조합,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협의체라고 하면 뭐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 뭐 당사자 조직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러한 협력 활동의 인정 범위는 이게 이제 기업의 주 사업 영역과 관련된 좀 활동만 좀 인정이 되고 뭐 주 사업 영역 외에 뭐 기관 차원의 뭐 봉사활동이나 뭐 대표님께서 재능 기부하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덧붙여서 단발성으로 진행된 사항은 보통 지양하고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좀 협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그 관련한 내용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그리고 활동 내역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뭐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뭐 구매나 판매 실적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협력 활동 내용이나 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랑 뭐 협의체 간에 뭐 협력활동 관련 양해각서, 뭐 MOU 체결하신 문건이 있으시다면 뭐 그런 관련한 증빙자료 또는 뭐 협력활동 보고서 또는 뭐 보도자료, 뭐 회의록, 활동사진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협의체라고 하면 뭐 회원사 명단, 뭐 사회적 뭐 경제 뭐 네트워크 뭐 사회적 네 그런 사항 협의체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들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협의 회의체 뭐 참석 공문 아니면 뭐 협의 납부 내역, 뭐 거래 내역서, 뭐 전자세금 계산서, 네, 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일단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랑 협의체 외에 이제 공공이랑 민간 기관 협력 활동을 이제 본 지표에서는 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제 저희 사람과 세상 같은 권역별 지원기관 그리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요 그 조직들은 중간 지원 역할을 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준에서는 제외되는 점 꼭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또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준과 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일단은 뭐 범위가 일단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재 지역에 좀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뭐 지역 사회를 뜻하고 있고요. 뭐 협력 활동 인정 기관은 뭐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이제 뭐 당사자 조직 협의체 외에 이제 모든 단체 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부 부처나 뭐 광역 기초자치단체, 뭐 공공기관, 민간기업, 네, 사회복지법인 이런 단체들,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과 조금 협력하고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증빙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단발성 활동은 지향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력 활동을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증빙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과 더불어서 이제 뭐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으로 이제 판매나 구매에 실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협력 활동으로도 인정이 되니까 네, 반드시 뭐 이체 확인증이나 뭐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성법은 뭐 기간 작성해 주시고 어떤 협력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횟수는 2022년도에 얼마나 하셨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가치 지표는 이상이고요. 요거 관련한 특정 보고서 양식은 이제 각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제 모집 관련 서식 붙인 제 6호 서식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반드시 이제 SBI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표별 증빙 자료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표별 항목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라 붙인 자료 잘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 실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네, 그 시기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뭐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랑 혁신 노력도 파트만 이제 21년 기준으로 서류가 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증빙 자료들 준비하셔가지고 좀 합본해서 PDF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클릭 구비 서류나 이제 뭐 다른 폴더에 올린 서류와 이제 SBI 보고서가 들어간 서류가 만약에 중복된다 하실지라도 이제 뭐 두 곳이면 두 곳, 뭐 세 곳이면 세 곳에 모두 다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공고 마감일이랑 서류 보완 기간 내 제출 자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서류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꼭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제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일 2023년 제2차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및 그 사회적 가치지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